나는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나 관계 맺기의 달인이 되고 싶다. 하지만 그게 그리 쉽지가 않다. 인간관계 맺기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일과 비슷하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조심해도 주변 차를 잘못 만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나도 잘해야 하지만 나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더욱 어렵다. 이들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생긴 일이라고 단정한다. 이런 생각은 죄책감으로 이어져 좋은 관계 맺기를 방해한다.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사 타인에게 의존하려 하거나 무시당할까 싶어 까칠해져 있으니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리가 없다. 특히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는 상태라면 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 무엇이 관계에 문제를 일으켰는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하는데 죄책감과 자책에 휩싸여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건 나쁜 게 아니다. 정신치료 요법 중 보편화라는 기법이 있다. 내담자가 겪는 갈등이나 고통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일깨우는 방법이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겪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만 알려줘도 안정을 찾는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혼자만의 문제라고 여겨질 때 그만큼 힘이 든다는 뜻이 된다. 실현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혼자라고 느끼면 외롭고 괴로운 감정까지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 모임을 만들고 경험을 공유하는 걸 볼 수 있다. 나랑 같은 사람들도 있구나. 나를 이해해줄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은 위안이 된다. 그리고 시련에서 벗어날 에너지가 생긴다. 예술가 또는 예술적 감성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며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지닌 감각과 감성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했으면 좋겠어요. 로봇처럼 화도 안 내고 눈물도 안 흘렸으면 좋겠어요. 라며 자신을 못마땅해 한다.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아주 창피한 일이다. 그런 나는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부족하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주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예민하다고 혼나거나 남자인 경우 사내답지 못하다며 야단맞은 상처가 있다. 이들은 두 가지 편견에 사로잡혀서 온다. 첫 번째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두 번째는 남들과 다른 것은 나쁜 것이다 이다. 그래서 3단 논법에 의해 나는 남들보다 나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남들과 다른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남들보다 예민한 것도 괜찮고 감성적인 것도 좋은 특징이다. 남들이 느끼는 감정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시대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다만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잔소리는 좀 들을 수밖에 없다. 자식이 남들보다 자주 울어서 속상한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너무 잘 웃으며 신중하지 못할까 걱정, 너무 잘 울면 의기소침한 사람이 될까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 이런 자신의 특성을 나쁘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공감받기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말을 해봤자 이해를 받지 못할 게 뻔하고 외려 비난받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속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한다. 남과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 타인과 섞이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게 된다. 어울리기 힘들 것 같아 마음을 터놓기도 쉽지 않다. 반면 지나치게 자랑할 게 많아도 친밀해지는 데 방해가 된다. 특별히 불행하다는 신념. 나쁜 경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수치심으로 인해 자신의 경험을 숨기고 자신의 인생을 특이하다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나쁜 경험이란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어릴 때 심한 비교를 당한 경우, 장기간 비난에 시달린 경우, 학대를 당했거나 가족과 떨어져 자란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숨기고 타인의 인생의 환상을 품곤 한다. 여기에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상을 부풀리는 우리 문화가 문제를 증폭시킨다. 특히 지고지순한 모성애는 과대 포장되고 미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모든 것을 받아주는 엄마,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믿어주는 엄마를 미디어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탓에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저런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을 거라고 믿기 십상이다. 부모가 자식을 격려하고 믿어주며 자상하고 헌신적인 엄마의 보호 아래 가족이 저녁마다 밥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풍경을 일반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자신이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는 생각은 주로 성인이 되면서, 즉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정적으로 확대된다. 고등학교라는 한정된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확대되고 두드러지는 것 같다.
대학 신입생 중에 의외로 적응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심리 기저에는 이런 양상이 잠재돼 있다고 본다. 남들은 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것 같고 집도 부유해 보이는 데다 성격도 좋고 부침성까지 있어 나와는 다르게 자랐을 거라는 단정 말이다. 이런 경우 친한 친구와 고민을 나누면서 대부분 해결점을 찾는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너랑 비슷하게 자랐어. 아마 거의 다 그럴걸? 이라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면서 마음이 풀린다. 공통의 경험과 정서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중에는 더 고립되거나 이상한 쪽으로 인간관계가 꼬여가는 사람도 생긴다. 자기 인생이 특이하다는 생각이 더욱 공고해지고 공감을 주고받을 기회조차 잃은 경우다. 자신의 인생이 특별하게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불행의 크기는 상대적이지 않다. 누군가에겐 가벼운 감기쯤으로 보이는 불행을 안고 평생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안고도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 고통이나 불행이 남과 견주어 얼마나 초라하고 큰지는 아무리 설득해도 효과가 없다. 한번 믿은 신념은 그만큼 공고하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불행이 특별하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보다 훨씬 괴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망각을 더디게 하는 말. 왜 나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으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나는 불행하다. 라는 부정적인 인지에 비논리적인 감정이 겹쳐진다. 왜라는 단어는 비난을 추가한다. 내 인생과 운명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 구조는 상당히 불안정해서 웬만한 기억은 잊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은 기억을 감정과 연결한다. 그래서 잊는 것이 더뎌진다. 그냥 두면 저절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텐데 잊을만 하면 자꾸 스스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따라서 자신이 겪은 특이하고도 나쁜 경험을 잊고 싶다면 감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저절로 가라앉도록 가만두어야 한다. 왜 나만? 혹은 난 왜 이렇게 됐을까? 같은 질문은 멈추자.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나쁜 기억이 떠오르고 나쁜 감정이 딸려 들어온다. 그것이 반복되고 정도가 심해지면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나의 특이한 점을 적고 의견 듣기. 변화의 첫 단계는 인식이다. 내가 나를 얼마나 특이하다고 여기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내가 나를 어떤 점에서 남들과 다르다고 보는지 적어보자. 자라온 환경, 부모, 경험 등으로 괴로웠던 것이 있다면 빠짐없이 적자. 그런 다음 믿을 만한 친구나 조력자가 있다면 나는 나의 이런 점이 특이하다고 생각해. 네 생각은 어때? 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